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윤석열 처가를 고발한 황희석 최고위원이 최근에 검찰에 직접 다녀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게 고발한 지 5개월 만에 이렇게 다녀왔다는 소식입니다. 뒤늦게라도 일단 수사의 속도를 낸다는 점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저렇게 죄는 뉘우치지 못할 망정 아직까지도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장모, 그리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 정말 분노의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가 정대택 씨도 최근에 직접 이제 검찰에 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특히 이 정대택 씨가 윤석열 장모한테 당했다며 계속 호소하고 있는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열받아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에 검사징계법을 냈고 그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황희석 최고위원도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게 또 어떤 법안인지 간략하게 핵심을 전해드릴 예정이고, 또 마지막으로 외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K방역 극찬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토착외구 세력들과 이 적폐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K방역을 어떻게든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한마디로 외국에서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특히 대한민국의 이 K방역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진짜 1등 국가로 전 세계에 자리매김하는 점에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국민들은 이게 전혀 자랑스럽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번에도 핵심만 짤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처가를 고발한 황희석 최고위원이 최근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5달 넘겨서야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아무튼 검찰이 지금 고소 고발인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최근 이 사업가 정대택 씨, 그리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특히 정대택 씨는 고소 7개월 만에 이뤄진 첫 고소인 조사고요. 또 올해 4월에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까지도 이렇게 고발을 한 적이 있었죠. 정대택 씨는 윤석열 장모를 소송 사기 혐의, 모해 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를 했고, 특히 이 모해 위증 교사가 불기소 처분되는 과정에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대택 씨가 윤석열 장모한테 이 금전거래를 하면서 약정서대로 돈을 못 받았고, 이로 인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고 이게 약 17년이 넘었죠. 오히려 윤석열 장모가 정대택 씨를 강요죄로 고소하고 실형까지 선고받았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윤석열 장모는 법무사 백모 씨라는 사람한테 6억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포섭해서 위증하게 만들었고, 본인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정대택 씨는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3년간 징역살이까지 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김건희 씨를 고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상장 이후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이 김건희 씨가 그 과정에서 미천을 대서 이익을 봤다는 거죠. 게다가 윤석열 장모의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도 담았는데요. 최근 페이스북을 올려서 5달이 넘은 오늘 고발인 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한마디로 왜 이제서야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냐, 이런 거죠. 아무튼 최근 형사 6부로 재배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외로도 이 시민단체 사세행에선 윤석열이 검찰청장으로 지명된 당시 김건희 씨가 대기업으로부터 보험용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과 아내 김건희 씨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그리고 윤석열 씨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대택, 노덕봉, 백은종 선생님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서울의 소리 은테라 기자가 이렇게 종합해서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윤석열 씨와의 싸움이 시작된 건 오마이뉴스에서 지난 12년도에 정대택 사건 관련 보도를 하자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서 정대택은 정신이상자고 장모를 10년간 괴롭혔고 부인을 꽃뱀이라는 정신이상자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대택 씨는 정신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죠. 멀쩡한 사람을 저렇게 정신병자로 몰아간 겁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이 정대택 씨에게 씌운 죄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요죄로 고소하기도 했고요. 또 무고로 또 기소하기도 했고, 검찰이 5번 기소 15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에 징역 3년을 선고해서 3년을 징역살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17년간을 싸워온 이 상황에 눈 감고 이 사건들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분한 그런 지난 17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끝까지 이 목소리를 내시는 데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도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MBC와 JTBC에서도 윤석열 장모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보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윤석열 장모가 정택택 씨 등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말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당장 뭐 깜빵 보내겠다, 근데 지금 정권에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왔을지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저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이 황희석 최고위원이 또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민 최고위원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징계법 개정안 통과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의 노고가 컸다는 건데요. 단순히 주목받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끝까지 노력한 의원이라면서, 이 검사징계법은 여태까지 검사가 잘못해도 징계를 제대로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 김학의 차관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법률이 개정돼서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법조인들의 우리가 남이가, 뭐 김기춘이 떠오르죠. 이런 연대를 혁파하는 작은 단초를 만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종민 최고위원이 검사징계법 냈고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죠. 그래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과반을 앞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태까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자기들끼리 계속 저렇게 징계위를 열면 처벌을 하겠습니까? 서로 다 덮어주고 감싸주죠. 특히 법무부와 여야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고요. 여태까지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고착화시켜온 면이 있죠. 이 법주인 중심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검사 비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큰일 한 거죠. 그리고 이 외신에서 또 한국 코로나19 대응에 암호 풀었다, K방역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직접 대서특필한 건데요. 이 해법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라고 보도를 했고, 특히 한국은 대유행 초기에 전 세계 부국 가운데 바이러스 전염을 가장 잘 막아냈다라며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감염자의 타인 전파를 차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OECD 회원국 중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이 마이너스 0.8%로 가장 훌륭하다는 점도 주목했죠. 전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 대한민국 언론인이라는 이 기자들은 마이너스 0.8%만 보도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정말 전망이 밝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힘든 상황에 마이너스만, 그런 수치만 절대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건 정말 비겁한 보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성공 열쇠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 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 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데일 피셔 의장은 어떠한 나라도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억제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적 타격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소송에도 휘말렸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 그 대한민국 타인의 이런 건강과 뭐 이런 안전도 당연히 중요한 건데, 개인의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일탈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시점에선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누구는 안 놀러가고 싶고 누구는 뭐 집회 못해서 안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방역이라는 이 전 세계가 지금 위기에 놓인 상황에 본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부끄럽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뭐 국민의힘, 그리고 기자들, 그리고 또 진모씨, 그리고 안철수씨, 그리고 그 무리들 해외에서도 칭찬하는 한국 방역 시스템을 계속 불만 갖고 있던데, 이러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방역을 잘해도 외국들이 싫어한다. 메르스 사태 때 고작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게 대책이었는데 몇 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특히 여기서 이 한반도 평화까지 계속 이제 추진이 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정말 으뜸가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계속 방해하려는 세력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의 사익을 위한 것인가 이런 걸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대한민국이 잘 되고 저렇게 해외에서 부러워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건 뭐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이걸 헐뜯고 막 음해하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세력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황희석 최고위원 고발인 조사 마쳤고요. 또 정대택 씨, 또 서울의 소리 등에서도 꾸준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도 놓치지 않고 윤석열 일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절대로 이들의 그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고요. 나경원 여기서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들에 대한 소식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 또 대한민국 이 K방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꾸준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